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최근 공개된 이터널즈 컨셉 아트와 함께 페이즈 4의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요. 엔드게임을 끝으로 또 다른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만큼 페이즈 5와 6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여지지만, 공개된 설정과 정보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스토리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페이즈 4에서 일어날 대형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다시 복귀하면서 여성 토르의 등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작에서 죄인은 망치를 들면서 토르의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MCU에서 캡틴이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에이트리가 다시 망치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오딘이 걸었던 마법을 토르가 구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죄인에게 남아있는 떡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크월드에서 몸속에 흡수되었던 에테르입니다. 말레키스가 죄인의 몸속에서 에테르를 추출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인간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흡수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접근하려는 상대방을 밀쳐내는 등 절대 강자 못지않게 완벽히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테서렉트의 에너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캡틴 마블과 셉터의 연구로 힘을 얻게 된 완다의 능력이 현존 어벤져스 최강 라인이라는 점을 볼 때 에테르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죄인 역시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최초로 리얼리티 스톤의 힘을 지닌 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생명을 갉아먹는 에테르의 설정과 원작에서 유방암에 걸린 죄인의 설정이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망치를 들 경우 항암 치료 효과가 사라진다는 설정은 영화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YTT 감독은 이런 죄인의 투병 설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다른 설정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에테르와 접촉하면서 죄인의 생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토르와 헤어지게 되면서 라그나로크에서 등장하지 않은 이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르 시리즈는 단일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컨버전스가 일어나거나 수루트가 부활하는 등 항상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리즈였는데요. 현재 빌런으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탁월한 마법 능력과 상대방을 유혹하는 미인계에 능통한 인첸트리스와 토르와 실버 서퍼의 공격에도 전혀 끄떡없었던 만고그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트 블란쳇이 헬라 역할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고그와 헬라 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등장하게 된다면 라그나로크에서 보여주었던 엄청난 스케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페이즈 4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테마인 멀티버스입니다. 엔드게임에서 평행세계가 등장하고 퀀텀 렐름, 다크 디멘션, 아스트랄 디멘션 등 이미 다양한 차원이 등장하면서 밑밥을 깔았던 만큼 이러한 설정들이 스트레인지2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나이트메어가 가장 유력한 빌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꿈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공포의 힘을 원천으로 삼는 존재인데요. 여기에 완다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벤져스 멤버 중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완다일 것입니다. 퀵실버의 사망부터 비전까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로 인한 분노 게이지가 상승함에 따라 주변의 적들이 가루가 되거나 페이즈 3 최종 보스를 가지고 놀 정도로 미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들은 엔드게임에서 노모어 뮤턴트를 고려했을 정도로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의 핵심 인물로 완다를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다와 비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스트레인지2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완다의 불안 증세가 가속화되고 공포의 힘을 원천으로 삼는 나이트메어의 표적이 되면서 다른 차원의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스트레인지2는 앞으로 이어질 페이즈 5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즈니로 인수된 폭스의 히어로들, 엑스맨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와 비전 드라마에 이어 로키의 드라마 역시 스트레인지2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로키가 도망칠 행방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다만 다른 평행 세계에 있는 로키가 어떻게 현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지수로 남아있으나 스트레인지2에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와 평행 세계가 오픈된다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토리와 설정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이어질 영화와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작품이 될 것입니다. 페이즈 4에서 벌어질 사건 중 가장 기대되는 사건인 셀레스티얼입니다. 이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파워스톤을 내리치면서 행성을 파괴하는 장면을 통해 셀레스티얼의 소름 끼치는 능력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특정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에고와 같은 사람 크기부터 거인 같은 모습까지 능력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콜렉터가 살고 있는 노웨어처럼 행성만한 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이터널즈의 컨셉 아트에서 웬만한 행성과 달의 크기를 능가할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의 개체가 등장했으며 이전에 공개했던 컨셉 아트 역시 가오갤에 등장했던 셀레스티얼의 크기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바빌론 시간대의 촬영 현장이 공개되었으며 셀레스티얼의 비중이 커진다고 발표한 만큼 콜렉터가 언급했던 과거의 구체적인 사건 혹은 그가 살고 있는 노웨어라는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에고 한 명으로 여러 행성에 초토화되는 재난이 일어난 만큼 이런 거대한 셀레스티얼의 시체가 남아있을 정도라면 선조격 존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셀레스티얼은 타노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명체의 종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 이터널즈와 데비안츠 또한 셀레스티얼의 개입이 있었던 종족인데요. 다만 타노스는 이미 타이탄 종족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설정이 충돌되는 경우이지만 케빈 파이기는 원작의 설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셀레스티얼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묘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실제로 인피니티 워 이전에도 지구를 침략했던 도르마무, 아스가르드를 파괴했던 수르트, 여러 행성을 동시에 초토화시켰던 에고까지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들이 수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버금가는 규모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페이즈 4에서 스트레인지와 함께 가장 스케일이 큰 영화로 예상되며 유일하게 셀레스티얼의 피를 이어받은 스타로드 역시 또 한 번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페이즈 4에서 일어날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페이즈와는 달리 드라마 스토리가 영화와 이어지게 되며 어벤져스가 제작되지 않는 페이즈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질 예정이며 세대 교체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봉될 블랙 위도우와 가을에 개봉될 이터널즈에서 어떤 세계관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